교육과제, 단기과제, 분기과제, 장기과제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하고의 그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음은 이원상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원상입니다. 저는 이어서 교육청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일부 그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을 특별회계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구조적인 변형을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세출 그 세입 구조 자체가 그동안에 강력되어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 돈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으로 빼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 세상이 크기 때문에 세서하고 연동돼가지고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액은 다 그렇겠지만요. 그럴 때 교육청은 어떻게 하면 세출 관리를 더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총 규모는 4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39페이지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 한 2조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교원, 그 다음에 전문직, 장학관 전문직, 그 다음 지방 행정직, 그 다음에 계약직 교원, 임기직 공무원 이런 게 포함된 거겠죠. 근데 실제 사업에서 보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인건비들도 여러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85.7%가 높을 것입니다. 각 교육청마다 교육 공무직을 쓰는 그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있지만 보통 50에서 60%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교육 예산 100으로 잡았을 때 인건비가 벌써 60%가 빠지면 그 중에서 이제 교육복지 사업 빠지고 기관 운영비 빠지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기본 운영비, 즉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내려주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20%도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공약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도 세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겁니다, 교육청은.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을 보시면 지금 전국 아마 교육청의 평균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 해서 교육 결선해서 쪽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기초 학력 신상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성장 지원에 관한 예산들을 올해는 대거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그 다음에 모의학점제, 그 다음에 풍량형 아이디 학교, 그 다음에 기초 학력 향상,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수교육, 이런 교사 등등, 그 다음에 AI 교육,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돌봄, 도실, 이런 거에 지금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이 남긴 사망률과 교육국제 행정의 교육 책임성을 강화해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을 목적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교육청에서 아마 다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게다가 그 세출 사업 중에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돌봄 교실이라든지 초중 전일제, 고교 학점제 이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세출 예산에서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들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의무 지출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국가 주도, 전국 단위로 국가 주도 사업을 하는데, 지방교육 자체니까 우리는 안 하니까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출 예산을 보시면 2023년도에 코로나19 장가에 따른 교육 회복, 기초학력 집중 투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안전한 학교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 지출 증가와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 부담의 증가, 교육부의 유고통합 논의, 초등 전일제 학교 복지화 등에 따라 대규모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지금 넉넉하다. 지금 결코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들, 그린 스마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린 스마트 학교도 국가적으로 하는 이제 현대판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국비가 30%, 이거 지방이 70%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부담은 지방에 지게 되는 겁니다. 141쪽에 그러면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지금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 대규모 이번에 시설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 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지만 교실실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 이전 신증설,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 특화도시 구축,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 추진, 교육시설 내진 보강, 기존 건물 소면 제거, LED 조명 설치 등 시설 사업들이 이번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교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141쪽에 그린 스마트 사업 전체 물량의 25% 정도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BTL 사업이 예전에 2000년대하고 2010년까지 한 10년간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추진한 다음에 이제 20년 장기 상화도로 해서 갖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비용을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결국은 보통교부금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의 그 파일을 잡아먹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좋은 방식이라는 할 수 없는데 물론 이제 교육청 자체 지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BTL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것부터 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 모듈러 방식의 임시교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 반대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 교실도 임대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사 발주에서부터 시공에 있어서도 지금 턴키 방식, 즉 일반 수주 계약 방식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사업법이라든지 소방시설 사업들을 원래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소방하고. 근데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저가형 하도급에 의해서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제 의회 입장에서 예산 심의했을 때 BTL 방식일 때 어차피 이것도 공유재산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체 운영을 좀 조절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BTL 사업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사고율이나 명시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봉사 특성이 학교의 봉사 특성 아시겠지만 그 방학중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방학중에 봉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봉사하게 되면 운동장이나 이런 게 얼도 높고 하기 때문에 봉사가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규모 봉사를 할 때는 사고이나 명시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한번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공도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2010년 결산에서는 불용의 바다 발생 사업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아마 시설 사업일 겁니다. 그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바다 발생하는 게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고요. 하나가 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 시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 이력이 좀 사고일이나 명시일이나 아니면 불용액이 좀 바다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때문에 142쪽에 보면 공사 대부분 학교공사의 특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용의 바다 발생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3쪽에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충남형 아이디 학교 운영이나 미래형 교육과정 기본 본보기 학교 운영, 그다음에 융합도서 당독 북한마당, 마존 활용 학교 지원 등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은 아시겠지만 검증이 아직 되지 않고 출발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라든가 지역별 교육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 사전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갖춘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예산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용서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용서 의원입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발제 내용에 사실 토론 내용들이 좀 궁금이 되거나 거론되고 할 텐데요. 28년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제 4조 9,442억, 4사이라고 저는 쪽으로 기록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7천억이 좀 넘는 규모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청의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등교육을 좀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최근에 우리 어떤 교산급식 관련돼서 식품비 비율 분담에 대한 또 이슈가 좀 크게 있었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좀 대처가 좀 아쉬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앞으로 진행돼서 앞서 이제 발제에서 언급하셨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랜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농어촌 학교 학급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하는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 인원 감축으로 인한 교원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AI 어떤 환경 구축 그리고 교구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맞물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육청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항상 우리 이런 필드에서 떠도는 얘기가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은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만 돈단 많죠. 그때도 좀 아쉬운 마음이 국장님들한테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들을 좀 더 알려서 이런 원활한 논의가 좀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잘 안 됐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식품비를 부담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지금 저는 그린스마트 리스쿨이 진행이 되면 모듈러 교실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현재 우리가 사실
시국의 시군에서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는데 많지 않아요. 항상 과대 과밀학교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크리스마스 US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데 모듈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그 각자 자기들만의 약간 좀 차별화된 모듈러,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인식을 변화시켜주려면 우리는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춘 모듈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듈러 업체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업체들과의 소통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모듈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몇 군데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어나가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건설사업 관리 방식이 이제 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용역비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는 그런 시스템화에 우리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기존에 뭐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하면 그런 용역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 뭐 1억에서 2억, 1%에서 2% 내외 정도 됐었던 것이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 뭐 15%, 20%도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1억 들었던 게 이제 지금은 10억, 20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크리스마스 리스크와 같이 어떤 시설 건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비중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건데, 여유롭지 않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그 용역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반경 20km 내에 동기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같이 수행을 해서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우리 예산적인 것에서 어려움도 겪겠지만 이로 인한 어떤 범죄로도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뭐 범죄라고 하면 이걸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오늘 앞서 이제 이 토론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중국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실 저도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사업 설명서를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뭐가 정신이 없냐면 뭐 미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AI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게 이건 중복일 것도 같은데, 이건 또 약간 다른 사업일 것도 같은데, 하지만 그 안에 또 중국성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의원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 있는 우리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중복되는 것이 없게끔, 또 시설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것이 없게끔, 지역마다 사실 직속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큰 경쟁력들이 있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학교에 분산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체험센터 구축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복이 돼서 예산 낭비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거기 시설도 이용하려면 또 통학버스 이제 임차 통학버스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그런 사업들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계시니까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스쿨 모듈로 도식이라고 해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리고 또 중복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교육형 예산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종철 팀장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예산분석팀장 박종철입니다. 이 박종철 교수님, 그리고 이윤상 팀장님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와 일반 재정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재원이 중복 투자,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제 필리핀 부입으로 그리고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이나 뭐 청양 이렇게 비교하면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그 칸막이를 함으로써 이제 낭비성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이 이제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중복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AI 교육이나 뭐 스마트 교육처럼 뭐 이렇게 충청남도 교육청 내에서의 뭐 중복 사업도 있겠지만 도청과 교육청 간의 어떤 중복 사업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내 기관 내에서는 혁신학교 사업과 뭐 관광 사업 간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도 서울에서는 이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기초학력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관 간,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양정안에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지 한번 뭐 기구를 만들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중복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그린 스마트 스쿨, 뭐 AI 체험센터, 이런 체험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어떤 계획성이 좀 부족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PTL 사업의 문제점이 충청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민간업자의 그 임대료 이자를 보전해주면서 그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그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30% 미만이 예산이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기반 초등돌봄, 등동 운영, 그리고 그 건강정진 체험관 뭐 이런 몇 개 사업이 부진하고 있음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일부 또 감축형도 수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이런 인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 보고서에서도 있지만 그 영실료 부분이 작년에 교육청이 71건에서 322건으로 그 금액도 314억에서 743억으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의 그 계획성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불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 단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불용 관련해서 이제 불용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입에 계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예산 그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산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의 경직성 경기가 지금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보조
인력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향후에 교육 규정에 심각한 그 정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연립당국이라고 해서 수백억 원이 지금 기금에 지금 이자 수입만 지금 받고 이제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서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좀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세개인연금이 매년 400억, 500억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이제 매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10억 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결산이 되지 않은 불확실한 예산을 순세계 운영업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자체적인 노력은 힘들고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 예산으로 정책 연구 요구 사업 등이 이제 사전 절차라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편성하는 문제,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교원 안심번호 이런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관리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업 방식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상품권을 지원 업무 경제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데 예산 과목이 일반 수용비가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은 포상금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 배상 책임제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가 10월 중순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의 이 단가를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추경이 발생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좀 더 빨리 하든지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충남형 아이비 학교를 이제 저희 충남이 대구나 이런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 재정 계획상의 예산액이나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시된 그런 공약 이런 예산하고 약간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하면서도 금액이 커지고 괴리가 커질 수 있는데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팀장이 여러 가지 사례를 논의될 수 있는,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세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 차원에서 아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와주신 우리 김웅집 미래과학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에서 미래인재과 미래과학팀장을 맡고 있는 김웅집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앞서 의회 분석과 발제 의견 중에 AI 교육 체험센터와 관련한 중복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복 부분을 얘기할 때 요즘은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라는 용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들을 어디든지 다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설명서나 이런 데 표현하다 보면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좀 되고 있는데 영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각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된 부분으로 거기에 지역에 맞게 또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도 그 기능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내용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든 학생, 모든 교사가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활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구축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이나 메타버스 운영이나 피지컬 컴퓨팅 운영 이런 부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기업과 이제 상생 모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동 레시피라고 일명 인수회라고 해서 교사와 전문가들이 그 인공지능 교부 관련한 실증 평가를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AI 특화도시도 구축해서 올해 2개 지역을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 이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미니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언어 소양과 수능 소양, 디지털 소양 등이 구성되는데 특히 이 디지털 소양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되어서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인 조성을 박차를 가하는 학생들의 이제 미래혁명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 구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골의 시군별로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여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교육도 지원하고 미래교육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도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업의 중독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는 동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규모 및 가용 인력으로 볼 때는 동네 전체 학생들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천안에 AI 컴퓨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안에 정성까지 체험센터를 이동하는 교통 문제나 또는 시간 문제들을 일부 해소를 하고 천안 지역 아이들에게는 좀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안시와 같은 시군별 인공지능 체험센터 구축을 지역에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특화된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제공하고자 시국의 시군별로 이런 내용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 이용 대상이 있어도 충남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의 일부보다는 지역 전체 학생들과 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까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역과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체험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규모를 확대해서 해야 되겠고, 센터만의 보유 사업인 교부 대여 사업도 확대 운영도 필요합니다. 또 시군별로 구축되는 AI 교육 체험센터의 중앙 관제 역할도 필요하고, 운영의 지원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AI 교육 체험센터의 역할 부분도 명확해지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국가주도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도 중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린스마스 스쿨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중심으로 이제 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 세부 안에는 AI나 VR, 또 이제 고등교육 교실, 의한 교실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교육은 세부적인 교구나 교육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과 시설, 코딩 배움, 교과와 연계한 교구, 솔루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그 소프트웨어 선고학교 운영과도 중복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제 학교의 시설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연구를 거듭해서 학교 내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의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별 AI 체험센터는 지역 거점센터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구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이제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체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와 과학교육원 등의 기본 시설들을 기능에 맞게 적극 활용하면서 충남형 인공지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우리 일반 행정 쪽에서 걱정하는 그 중국 예산이라든지 기업의 낭비 효율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프로그램 그 상황들이 좀 더 세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게 중복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광수 미래학교 추진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스마트 미라대 팀장의 미라대 팀장입니다. 앞서 지금 발전이 시작되는 그린스마트 임대형 임자 사업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효율적인 재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라대 사업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미래교에 대응하는 첨단 IT 기술, 학생 운영을 생각하는 친환경, 저탄소 공수기 등 인간이 참여력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학교의 건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조기 완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재정사업과 BTL 사업을 병행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수사 사업 전용기관인 에드멜이었습니다. 즉 한국교육개발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제안서 평가를 의뢰가 있고 에듀막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평가, 평가 항목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세분화하여 적합한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기간 중 임시교사로 사용자 모듈러 기술도 사업자가 적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총 4억배 포함해놓고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동성계, 모듈러 직군의 품질 확보를 위한 내야 성능, 구조 성능, 소방 설비 기준, 환기, 체감, 조도, 공기질, 단열, 진동, 차원 성능 기준 등 명확히 성과 요구 수준에 대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금리 이전 문제는 저희 충남교육청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서 이거는 교육부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대학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규모와 학습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 공간입니다. 기존 강의실 구조에서 보면 미래사회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의 미래기술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연 공간의 활용성입니다. 총관, 복도, 홈베이스 등 휴식, 개별 학습, 취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공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과 안정성입니다.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신뢰 접근성을 확보하고 학년,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 연계성 있는 공간 긍정 배치,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학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저희 충남교육청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충남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을 교육부하고의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들, 여기 시설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체험해야 하는 이런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행정 쪽의 시각과 교육행정의 시각이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특히 우리가 지방의 하나의 지금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결기관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교육상임위원회라고 해서 일반 지방의회 안에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구영석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잘 조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돼서 서로 뭐 이렇게 보는데 왜 저쪽은 저런 얘기를 할까? 네? 왜 이쪽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감정이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또 이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격이 없는 이 토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 시간을 여기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하고의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가지셔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BTL 이 그린 스마트 시티 중에서 모듈러 교실이라고 임시학교를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학교를 세우겠다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갑자기 학생 수라든지 이런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를 미리 예측을 잘 해놨으면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측 가능하지 못해서 완전히 미래 환경을 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은 또 모듈러 교실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뭐 보니까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미리 잘 추계해가지고선 학교를 잘 만들어 놓는 그런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비용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교육정책의 어떤 계획성이 미래 환경을 잘 이것을 뭔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 제33조인가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우리가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다른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머니를 채워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비효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하고의 이 조율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시간이 이게 지금 또 많이 늦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분과 토론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다른 또 1, 2분과에서 논의됐던 거에 해서 같이 총평하는 시간을 아까 그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예, 시간이